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제가 장기간의 목감기를 딛고 이제 어느 정도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에, 여러분에게 정분실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의상은 말이죠. 보다 여러분들에게 제 정보의 진실성 그리고 이제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제가 골룡포 티셔츠를 구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앞에 이게 용입니다. 발가락이 5개, 발톱이 5개 있는 용인데요. 물론 이제 프린트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자수가 좋다, 자수가 고급스럽고 자수가 오래 간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수로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좋을 텐데 일단 그렇게 되면 가격이 한 4배나 5배 정도 더 비싸지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가 국내 사이즈는 없기 때문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자수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검정색이랑 빨간색 바탕의 그 골룡포를 구입을 했습니다. 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아무튼 오늘 뉴스는요. 오늘부터 제가 좀 바쁜 경우는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부터 뭐 다양한 콘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간단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걸 작게 하려면 그렇죠. 예. 오늘 뉴스는요. 이 뭐 아실 분들은 다 알고 계신 얘기입니다. 저희 뭐 한 며칠 됐는데 조국 씨가 이제 책을 펴냈습니다. 저희 이제 원래는 트위터에서는 조국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험한 말을 합니다만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조국 씨라고 다소 예의를 차리는 부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책을 냈습니다.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일단 뭐 기사 소개해 드리고 또 그 다음 기사를 팩트 체크하는 부분 또 같이 팩트 체크 한번 해드리고, 근데 이 책이 이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같이 고민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내용을 보시면 이런 이제 본인이 상당히 이 사진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걸 표지로 썼겠죠. 네.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한 인간의 고뇌일 뿐 아니라 한국 현대사를 증언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을 편들고 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 진실은 밝혀야 한다는 생각에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조국이 이렇게 짓거렸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 도서출판 한길사에서 펴냈고요. 공식 출간도 되기 전부터 벌써 출판계를 넘어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돌풍을 여러가지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일단 예약 판매된 저자 사인본은 판매 시작과 거의 동시에 매진이 됐고, 온오프라인 서점 등지에서 미리 요청해온 수량도 출판사에서 미리 준비한 초판 물량을 크게 넘어섰기 때문에 4만 부, 6만 부, 10만 부, 지금 한 10만 부 이상 찍어냈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근데 사재기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요. 한길사에서는 또 우리가 사재기를 왜 하겠냐는 얘기도 있는데, 개인이 지금 이걸 사재기를 해가지고 나눔 행사를 하고 있다는 등 별의별 소리가 다 있습니다. 이게 출판사인 이제 한길사 김원호 대표에게 조 전 장관의 자서전이 나오게 된 계기를 물었다. 서울경제에서 물었겠죠. 김 대표는 기록의 의미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저자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썼고 출판사에서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전력 투구를 해서 만들었다. 굉장히 중요한 문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는 겁니다. 김 대표는 조 전 장관과는 직접 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현장과 현실을 제대로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조 전 장관에게 출판을 먼저 제의했다고 했다. 그렇습니다. 제가 들은 첩보도 그렇습니다. 이 김원호 사장이 조국에게 먼저 책을 출간하자라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장이 굉장히 이제 약간 좀 강압적으로 밑에 직원들에게도 이제 하는 분이라고 하는데, 에디터 좀 잘하는 에디터 하나를 선정해가지고 야 네가 이제 전담해서 이 조국 책을 좀 출판하는 까지 좀 맡아라라고 했는데, 그 에디터가 사장한테 들이받았답니다. 저는 이런 책을 출판하는데 전 이런 책 출판 일은 못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이제 항의를 했대요. 그리고 사표 내고 나왔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한길사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았던 책입니다. 뭐 책을 내기로 뜻을 모은 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집필과 편집 과정을 진행을 해서 이제 책이 나왔다는 거죠. 김 대표는 이제 언론이 그때그때 이야기를 한다면 책은 좀 더 본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식과 정보, 지성을 담아낸다며 언론과 다른 차원에서 책의 길이 있다라고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지랄도 하여튼 뭐 반면 책 출간 소식을 통해서 나오자마자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많았죠.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또 저기 그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 극렬 지지자들은 송영길 대표가 왜 사과하냐라고 해서 또 막 난리치고 했습니다. 왜 사과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그 일종의 이념투쟁처럼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조국이 옳으냐, 조국이 그르냐를 선택하는 순간 넌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렇게 편가르기가 된 거죠. 조국의 시간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2019년 8월 9일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정리하고 자신의 심정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제1장인 실현의 가시밭길에서는 극단적으로 양분된 여론 속에서 왜 어떠한 생각으로 장관직을 수락했는지 자신의 생각을 밝혔고요. 제2장 나를 둘러싼 의혹들에서는 그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8가지 의혹인 뭐 이런 것들을 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함께 압수수색으로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전에 등장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조국 불가론의 전말도 다룬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사실은 뻔뻔하기 짝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걸 다룬대요. 이런저런 걸 다룬답니다. 예. 책을 내용을 보신 분들은 1장에서 조국이 직접 자기 심경을 얘기한 거 빼고는 전부 다 저기 어디 뭐냐 아주경제나 뭐 이런 어떤 찌라시 언론들 다 짜집게 해가지고 자기 유리한 내용만 다 붙였더라라고 이제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저도 이제 이 책을 구매할까 해서, 왜냐면 구매해가지고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조목조목 까면서 소개해드리려고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비웠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나까지 이제 이런 쓰레기를 사야 되나 그런 생각이 일단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다음 기사 중앙일보에서 6월 1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조국의 시간은 법원의 시간과 이렇게 달랐다라며 팩트 체크를 한 기사 내용 때문에 이 책 구매를 이제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거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얼마나 허황된 건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차는 사실 많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차만 보셔도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개소리인지를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뭐 하여튼 뭐 그렇거나 저렇거나 간에 이 팩트체크 내용을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에서 6월 1일자 나온 기사고요. 내용을 보시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일 출간한 저서 조국의 시간, 아픔과 진실 말하지 못한 생각을 집필한 이유에 대해 더 늦기 전에 최소한의 해명은 해야 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서 검찰, 언론, 야당의 주장만이 압도적으로 전파됐다는 주장에서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제 가족은 무간지옥에 떨어졌다고도 했습니다. 무간지옥은 불교에서 말하는 여러 지옥 중 고통이 간극 없이 계속되면 가장 심한 지옥을 말합니다. 그런데 죄를 안 졌으면 무간지옥에 떨어질 리가 없죠. 멀쩡한 사람을 대한민국에서 왜, 그래도 권력층인데 왜 그렇겠습니까? 자, 조 전 장관은 가족의 피해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이라며 376쪽 분량의 책에서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떤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국 내 가족의 피로 쓴 책이다 라고 해가지고 일부 언론, 아주 못된 언론사에서는 여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조족지혈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뭐 본인이 자초한 거니까요. 그런 조롱 같은 건. 총 8장인 책에서 8장인 책에서 조국 수사와 재판에 대한 해명은 제2장 나를 둘러싼 의혹들에 다뤘습니다. 수사의 출발점이자 조국 불가론의 핵심 사유라고도 표현한 사모펀드 의혹부터 자녀 입시 비리, 웅동학원 등 3대 의혹에 대한 조국 자신의 정리된 입장인 것입니다. 중앙일보는 이걸 정리해가지고 그 판결문과 공판 증언 등과 비교해서 팩트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읽어보니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를 포기한 거고요. 뭐 정청래 같은 사람은 뭐 이런 걸도 쓰고 합니다.
자,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책과 실제가 어떻게 다른지. 조국 씨는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 책에서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정경심 교수의 공모도 없음이 재판에서 밝혀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거짓이죠. 이중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라는 부분은 적어도 현재까지 사실이다. 이건 이제 뭐냐면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권력을 이용해서 했냐 안 했냐는 아직 확인 안 됐으니까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정 교수의 1심 재판부와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의 재판부는 권력형 비리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 씨 1심 재판부는 판결 양형 이유에서 조 씨나 권력자 가족이 권력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등 정치 권력과 검은 유착을 한 권력형 범행이라는 것은 확인이 안 된다라고 썼습니다.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민정수석도 했었고, 야권, 그러니까 당시 야권이었던 이제 문재인 씨의 어떤 그 최측근으로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 조국 씨가 뭔가를 투자한다, 어디에 뭐 한다, 정경심 씨가 뭐 한다라고 했으면 그거 투자를 같이 하거나 같이 상의하는 사람들은 그 뒤에 권력도 눈에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게 문서화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법원에서는 1심 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증거 불충분. 권력형 비리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법원이 정경심 교수와 조범동 대표의 공모관계를 유죄로 본 대목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 씨에게 친동생이 투자한 사실이 기록된 자료는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정 교수가 조 씨로부터 제2차 전지 업체인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주식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공모는 사실인 거죠. 조국 씨는 이에 대해 가정 경제는 정 교수가 다 결정하고 운영하던 터라 나는 상세한 내용은 몰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공개된 정 교수와 조국 장관의 문자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조 장관이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뭐 6천만 원 뭐 법인세 불로소득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밑에 나옵니다. 정 교수는 앞서 2015년과 2017년 코링크 PE에 이 두 차례에 걸쳐서 5억 원씩 모두 10억 원을 투자했고, 그 수익금 1억 5천만 원을 코링크 PE와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돌려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정에서 공개한 2018년 5월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정 교수가 종합소득세가 2,200만 원이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하는 중이다라는 문자를 보내자 조국 씨는 엄청난 거액이네 라며 인컴이 엄청 낮구먼이라고 답했습니다. 정 교수는 이에 약 6천에서 7천 정도 불로 수입할 말 없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불로소득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검찰은 이에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면 무슨 소득이 크게 증가해서 세금이 많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왜 다시 묻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뭐 집에서 할 얘기 다 하는데 솔직히 그렇죠. 안 하기는 뭘 안 했겠습니까?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1억 5천만 원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컨설팅 계약서가 허위임은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재산 신고 때 사모펀드 투자금을 누락했다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재판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조국 씨의 1심 재판은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미리 판사가 질질 끌다가 병가내고 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다른 판사가 이 사건을 검토하고 있고 곧 조국 씨의 본 재판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조국 씨의 재판은 조국 씨 그 조카, 그 다음에 사촌 동생, 그 다음에 저기 정경심, 그 다음에 조국 본인에 대한 재판도 있습니다. 마치 조국 본인 재판이 아직 시작도 뭐 다 끝났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조국 당사자가 피고인인 재판은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시간을 끌면 끌수록 죄만 더 늘어나는 법이죠. 두 번째, 입시 비리, 체험학습. 조 전 장관은 최종 판결이 나면 승복할 것이라며 정경심 교수가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은 자녀 비리, 입시 비리에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을 받고 있어서 상세한 언급은 자제하고자 한다며 1심이 허위로 인정한 7대 스펙에 대해서는 큰 분량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변명할 건덕지가 없다는 얘기죠. 특히 조국 씨는 가장 논란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기의 자서전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다 사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2심에서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 당사자도 최종 판결이 나면 승복할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비겁한 짓입니까? 대법원 판결을 날리면요, 문재인 정부 끝나야 돼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기간 내내 지 하나의 개인사 때문에 국민을 두 쪽으로 갈라가지고 계속 문재인 정부랑 민주당이 허우적거리게 만들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조국 지 하나 잘못해서 승복하는 게 뭔 가치가 있다고요? 쟤한테는 지 인생 전부지만 넓게 보면 자기를 보듬어줬던 진보 정치 자체를 조국은 지금 짓밟고 있는 겁니다. 조 전 장관은 여기서 또 뭐라고 했냐면, 고교생 인턴 체험 활동 확인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재판부 판단 기준에 동의할 수 없다며 10년 전에는 고교생 인턴과 체험 활동은 엄격한 관리 없이 운영됐다라고 덧붙였다는 겁니다. 그 10년 전엔 그냥 엄격한 관리 없이 대충 했으니까 그게 뭐 좀 위조 좀 해도 뭔 잘못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나 본데요. 엄격한 관리 없이 대충 한 거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이고, 그거는 자체적으로 그냥 그 도덕성이나 이런데 맡겼던 거지. 누가 도둑질,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이 아니 뭐 저 무인 매장에서 사람들이 안 지키고 있으니까 대충 도둑질해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근데 이것도 팩트 체크해 보면 정영심 교수가 지난달 10일, 그러니까 5월 10일 자신의 재판에서 체험학습과 인턴십 사이를 설명한 것과는 다소 결이 다릅니다. 당시 재판장은 정영심에게 체험활동 확인서라는 제목을 왜 인턴십 확인서로 바꿨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정경심 교수는 체험활동은 고등학생 때의 형식이었고 확인서를 재발급할 때는 딸이 대학생이어서 체험학습보다 인턴십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인턴 확인서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채점이나 득점에 도움이 될 것을. 1심 재판부는 체험학습을 인턴십으로 굳이 바꾼 점에 대해서 체험활동 확인서와 달리 조 씨가 전문적인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가정하고 인턴 시간을 기록해서 정량적인 활동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판결을 썼습니다. 여기는 인턴 활동이라 그러면 더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더 점수가 될 수가 있고. 조국 씨는 공주대 인턴 활동 및 딸이 저자로 등재된 연구물에 대해 공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문제가 없었다고 밝힌 점도 언급했습니다. 조국 씨는 하지만 재판부는 대한병리학회가 부당한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 해결을 이유로 논문을 취소했다고 명시한 뒤 단국대 제일저자 논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 불리한 내용을 쏙 다 빼는 거죠. 그 다음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건 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는 6가지 제명 중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돼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조국 씨는 이와 관련해서 15페이지에 걸쳐서 해명을 했습니다. 유죄를 받은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동생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 채용 브로커의 유혹에 빠졌던 모양이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돈은 쳐받으셨네요. 그러면서도 동생이 형 때문에 과도하게 혹독한 교초를 겪는다는 생각은 떨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검찰의 표적 수사 탓에 동생이 큰 죗값을 받았다는 취지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채용 비리로 뇌물을 쳐받았으면 수사받고 감옥 가는 건 당연한 거죠. 반면 지난해 9월 조건씨 1심 재판부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지위를 기화로 웅동학원과 교원 인사 등 교원 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다에게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씨는 이 밖에 2019년 1월 강남 유명 나이트클럽 버닝썬에서 발생한 폭행, 마약, 경찰 유착 사건과 관련 의혹에 대해서 또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국윤 총경과 조 전 장관이 함께 찍은 사진이 언론에 공개된 탓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 사진은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청와대 근처 식당에서 저녁 회식 중에 찍은 여러 장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여기는 뭐 나는 그하고 관련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당시 조국 밑에 있던 행정관이었던 이광철, 그 새끼가 이 버닝썬 사건을 어떻게든 무마시키고 언론으로부터 이 비중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김학의 사건을 부각시켜야 된다 라는 식으로 지시한 부분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상상인 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사건이 벌린과 연루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은행이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관계자 어느 누구와도 알지 못하며 그 회사 운영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썼다는 겁니다. 뭐 그거야 뭐 개도 달을 보고 찢을 수는 있습니다. 달이 뭔지 알 리는 없죠. 야당 등이 제기한 자신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울대 연구진성위원회의 판정을 소개하며 경미한 위반이 있을 뿐 표절은 아니라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새끼는 쟤한테 유리한 거는 다 갖다 붙이고 쟤한테 불리한 거는 언급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책 비슷한 걸 써냈습니다. 가장 많은 어떤 그 배경 추측은 이제 돈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본인 소송이 이제 장기화 이제 시작될 참인데 그 저기 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교수 월급은 지금 한 200만 원대로 쪼그라들었고 강의 안 하고 정직 상태니까. 그 다음에 정경심 비용으로도 많이 들어갔지만 대부분의 그 돈이 사모펀드나 또는 뭐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양반이 지금 어디 가서 돈을 빌리거나 또는 뭐 어디 현찰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책하고 굿즈 팔아가지고 변호사 비용 되겠다. 한 10만 부 지금 판매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 1억 지금 보자 한 1억 한 6천에서 7천 정도는 벌었을 겁니다. 보통 인세가 10% 정도 되니까요. 뭐 쓰레기 종이 쓰레기 사드린다고 고생하시는 거 잘 압니다만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들도 작작 좀 하시고요. 이런 새끼 위해서 희생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여러분들이 또 몇몇 분들께서 그 조국 사건이 조국이 과연 무슨 죄를 저질렀냐에 대해서 좀 둔감한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것도 약간 좀 빡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줄 적었습니다. 제가 몇 줄 적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요. 사실 제가 그 제 트위터를 약간 뭐 대본 기록해 놓듯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국 문제가 정확히 뭐면 어떤 문제냐? 외국어 고등학교까지 나온 조국 씨의 딸인 조민 씨가 의학 공부를 하기 힘든 정도의 지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똑하시겠죠. 근데 공부를 잘한다는 거하고 당시 입시에서 2013년인가요? 입시에서 부산대 의전원에 들어갈 자격이 된다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서 조민 씨는 합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총장 표창장, 그 대학 총장 표창장을 대학 총장은 보통 장관급이기 때문에 정부 소유상 총장 표창장은 이제 장관급 표창장이 됩니다. 이거를 위조해가지고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만약에 조민 씨보다 성적이 못해서 떨어진 그 사람이 그 학생이 똑같은 총장 표창장이 있었다면 조민 씨를 제치고 합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엔 이건 피해자가 있는 별건의 사건입니다. 조민이 천하의 천재였어도 이건 부정한 합격이 되는 거고 규칙 위반이에요. 위법입니다. 업무방해고. 그러면 수사 대상이 되고 수사받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합격은 취소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범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정경심 씨 주식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불법적인 행위들을 여러 가지 해서 투자를 했고 그 내용을 은닉했습니다. 이게 공직자 일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심지어 현직에 있을 때. 수익이 낮냐 아니냐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자 해서 만들어진 거지 뭐 이익을 받냐 안 받냐 때문에 이걸 법에서 불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행위들에 조국 씨는 가담을 했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부각되자 이런 범죄를 은폐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습니다. 하드디스크 지우고 없애고 어디 갖다 버리려고 하고 그가 가려고 한 자리가 국정원장 자리 같으면 뭐 우스갯소리로 공작 잘하네 라고 할 수 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법무부 장관은 만일 대통령이 현행법이면 체포를 하는 주체가 되어야 될 정도로 도덕성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국 씨는 자신을 믿어주는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서초동에 나온 수많은 국민들까지 좋게 한 20만 명 정도가 조국 씨의 거짓에 속아서
그를 지키는 것이 사회 정의인 양 부끄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반면 검찰 개혁 운운하시는데 검찰 내에서 수사기구 개혁은 윤석열의 지휘 아래 일정대로 진행이 됐고요. 이걸 방해하고 대의를 무너뜨리고 계속 모욕해온 거는 조국, 추미애, 박범계의 일은 이 세 명입니다. 수많은 법무부와 검찰 공무원들 그리고 국민들을 모욕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아울러 정당하게 수사권을 나눠받아서 체계적으로 사법개혁에 동참해야 할 경찰과 법원의 구성원들까지 모욕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모욕을 당한 사람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정상적이고 정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시민단체나 민주노총 등 노동조직에서 수십 년간 권력과 압제와 싸우고 불합리와 싸워온 사람들이 단지 조국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따돌림 당하고 지인들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너 바보냐 이런 식으로. 또 불매운동 당하고. 수십 년간 독재정부의 압제 속에서 대한민국의 정의와 작은 불씨를 지켜오던 진보사회가 순식간에 조국의 거짓말 때문에 두 조각이 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 양쪽 모두는 자신들이 정의의 편이다 라고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국 씨의 죄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고 매장되어야 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저 사람에게 변명의 장을 만들어주고 마이크를 대주는, 그렇게 해서 돈벌이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조국의 공범이자 대한민국의 공적인 것입니다. 트위터의 공수처, 유튜브의 안기부, 스미더스의 정보분석실은 앞으로도 계속 끊이지 않고 이 문제를 지켜볼 것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